안녕하세요.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상당히 좀 마켓이 컴다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좀 과열됐고 왔다 갔다 하고 피어 팩터도 올라가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특별히 나스닥을 다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피어 팩터가 올라갔다가 그래도 좀 이제 모든 게 컴다운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트레저리 일드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다시 크로핑 업하고 있어요. 1.6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10이어가 트레저리 본드가.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제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트레저리 일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 썸띵 하면서 0점 몇, 0점 몇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 1점 몇, 1점 몇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덜 보지 않나.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덜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덜 민감해지고, 그래도 이제 장이 올라가고 있고, 조정이 예상한 만큼 떨어졌어요. 네, 예상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가장 무난한 정도까지는 떨어져서,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 떨어진 만큼 이제 다우랑 S&P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같이 올라가는,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같이 이제 고점을 가고 있는 S&P랑 이제 다우는 갔다가 이제 어제 갔다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편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걱정할 만한 게 그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고, 물론 이게 뭐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면서 편하게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오늘 저녁에 확 떨어질 수도 있으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이거 영상을 한 2시간 전에 만들다가 이제 멘토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때는 트레셔 리얼드가 떨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여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에이시안 마켓 타이밍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미국 마켓 타이밍인데 올라가고 이러는 편차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음,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빅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둘 다 지금 레귤레이션이 좀 많은 피리어드일 것 같아요. 요번 2021년을부터.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막 작년 말부터 요번 시즌은 이제 M&A 해가 좀 되겠다. M&A 형태가 뭐 다이렉트리하게 인수하는 것도 있고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인수 비슷하게 이제 파트너십을 하는 딜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요번 시즌에도 그러니까 2021년 들어와서 확실히 M&A가 좀 있고 뭐 생각보다 대형 M&A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스팍 위주로 가는 좀 M&A, 다이렉트 M&A보다 스팍으로 좀 가는 형태도 있고, 스팍이 있다 보니까 M&A가 좀 덜 보이는, 좀 덜 나오는 성향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테크에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세금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 지금 정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세금을 좀 내야 되고 뭐 세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션이 확실히 좀 되고 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옐렌이 유엔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빅텍 컴퍼니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걸 세이프 하버 프로젝트였나? 그 트럼프 시대 때부터 좀 밀고 나와가지고 세금을 어, 무조건 할 수는 없고 그 텍 컴퍼니들이 자기가 원하면 좀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옐렌이 나와가지고 세이프 하버를 더 이상 안 밀겠다 그러면서 어, 지금 테크 컴퍼니들이 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 매체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호주에서 있었고 뭐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빅텍들이 조금 문제가 지금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좀 풀다운 하는 게
좀 이제 drag down 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물론 딜레이 좀 힘든 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노조도 뭐 세팅하나 안 세팅하나 이런 얘기도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레귤레이션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원래 들어올 때마다 빅 거버먼트를 해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테이킹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좀 마켓에서는 많이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켓에 좀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마켓에는 아마 올해 말 내년 정도부터 좀 그런 행동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 일단 빅텍 그런 거ቨ먼트들한테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ቨ먼트가 아니라 빅텍한테는 좀 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이든의 포퓰러리스틱한 한 움직임도 보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정치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세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이프 하버라는 게 좀 없어지니까 이제 좀 우리 밴드위트를 사용하면서 왜 세금 안 내라는 얘기를 이어가서 좀 세금을 많이 매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세금이 많이 매겨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있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받겠지만 트위터는 좀 뭐 광고는 어느 정도 세금이 띄겠죠. 근데 트위터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트위터는 지금 밑에 있는 클럽하우스라는 팟캐스트가 요즘에 잘 되고 있고 팟캐스트 버블리 하는 컨텐츠가 이제 텍스트 베이스 컨텐츠보다 버블 컨텐츠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실질적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저희가 몸을 움직여서 타이핑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편해지고 모든 게 버블 하는 것도 편해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뭐 노래 켜줘, 뭐 TV 켜줘 이런 것도 이제 입으로 하고 말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식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팟캐스트랑 그리고 버벌 대화하는 컨텐츠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귀로 듣는 거잖아요. 팟캐스트는 이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런 컨텐츠에다가 이제 사람도 방에 누가 있는지 좀 정할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클럽하우스는 이제 아이폰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초대 코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클럽하우스도. 그래서 좀 그쪽도 좀 매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클럽하우스가 뭐 트위터의 쉐어도 마켓 쉐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의 마켓 쉐어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게 트위터, 아니 클럽하우스 아니면 스냅챗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쪽 소셜 미디어 쪽은 좀 힘들고 대형 이커머스 쪽은 좀 힘들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주미아는 왜 좋게 보고 있나? 주미아는 이제 아프리칸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쿠팡도 잘 오르고 있는데 쿠팡이 지금 한 80조인가요? 시총이 상당히 잘 오르고 있어요. 뭐 초반에 점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쿠팡이라는 탄탄한 회사보다 탄탄한 소프트뱅크 그래도 배킹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보다 왜 주미아 같은 회사를 배킹하냐면 제가 보고 있는 좀 underdeveloped 된 country들이랑 거기에서 지금 저는 이제 directly DAO랑 이런 recovery stock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주들을 투자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하는데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성장주긴 하지만. 그래서 주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 경기 회복을 좀 하면서 거기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그 주미아가 좀 이득을 많이 봐요. 지금 이제 로지스틱이랑 이런 거 문제로 물론 로지스틱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로지스틱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로지스틱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막 길도 짓고 도로 똑같은 거네요. 다리도 짓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늘 수 있는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EV 박스도 똑같은 메리트가 있는 회사예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다운사이드가 없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굿사이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를 하라는 추천도 아니니까 이거는 본인이 좋은 점, 나쁜 점, 뭐 나쁜 점들은 찾아보시면 네. 나쁜 점들도 같이 얘기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거 네. EV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챌린저들도 많고 차지 포인트가 지금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데 뭐 브레이크 이븐 하는 포인트가 EV박스가 2023년 차지 포인트가 24년이라고 해도 왜 차지 포인트에 투자를 안 하고 EV박스에 투자를 하는 얘기가 되면 일단 전기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 매추리티가 유럽에 더 크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EU가 인구도 미국보다 더 많고 한 1.9배 더 많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투자할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전기차 좀 세금 혜택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는 계속 늘어갈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충전소도 같이 투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V박스는 그런 쪽으로 좀 매력을 받고 있고 전기차가 있으면 그 환경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EV박스가 유럽에서는 좀 세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큰 프레젠스 경쟁력은 많지만 좀 막대한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뭐 인프라 투자이기도 해요, EV박스는. 그래서 그런 두 개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다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 아직 마이너스네요. 네. 최근에 또 다시 테슬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뺐다가 그러기 때문에 발 담그기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테슬라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언젠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 여론에 따라서 좀 이제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리고 뭐 EV박스는 또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EVgo라는 회사가 테슬라랑 작년에도 같이 파트너십을 했는데 올해 파트너십으로 600개의 차지 포인트들을 충전소들을 미국에 추가하는데 한 400개는 테슬라 충전이 되는 테슬라 충전 호환이 되는 그런 아마 브랜드 로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기존에 있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400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올해 지을 그런 차지 포인트들에 투자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뭐 충분히 거의 테슬라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EV고가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 EV박스 이게 두 개가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올해 매출이 이제 비슷해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둘 다 보면 둘 다의 전망을 보면 좀 비슷해질 거다 매출이 그걸 볼 수 있고 EV고는 좀 완전 밑에 있고 그런데 테슬라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짐 크레이머 한 번씩 보는데 매드 머니를 오늘 유튜브에서 EV박스를 쳤는데 짐 크레이머가 23불부터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드 머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네, 뭐 이런 재미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드리면 비트코인은 투자를 할 때부터 그냥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커런시에서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넘버 원 디지털 커런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넘버 투는 뭐 이데리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안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네, 일단 가져가지고 많이도 안 넣었어요. 많이도 안 넣고 상당히 조금 넣었는데 그 조금 넣은 거로 같이 이제 오르면 오르고 같이 내리면 내리는 그런 슬픔을 즐겨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투자를 했으니까 레귤레이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질
가질까는 올해랑 내년이랑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 아마 레귤레이션이 계속 붙을 거예요. 기관들이 크립토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는 이제 큰 관건인 것 같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뉴스에 따라 바뀌겠죠. 뉴스에 따라 바뀌겠는데 지금은 뭐 큰 뭐 한 단계 상승할 때는 한 단계 상승하기 전까지는 좀 업다운이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좀 천천히 오르고 그래서 한 7,000불까지 갈 때는 좀 며칠 걸리지 않을까. 4,000불 갔을 때가 4,000불 갔을 때 피크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4,000불 피크가 뭐 12월 15일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웨이브를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뭐 가지고 있어도 뭐 스토어 밸류를 그래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장을 보면 어제 이제 나스닥도 그래도 다른 장들이랑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흐름. 물론 더 올랐으면 오르면 좋겠지만 나우랑 이제는 나스닥 혼자 올라간다가 아니고 나우랑 S&P랑 같이 손잡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둘 다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그 한 달 대비해서 거의 한 30%, 20% 올랐어요. 그때가 한 40불, 40 거의 50불 됐고 한 2월 초, 2월 중순, 2월 중순가 2월 중순이 한 50불 정도 됐고 49불인가 48불인가 됐고 지금 한 6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 이런 쪽도 잘 오르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경기 회복제도 잘 오르고 있고 그것만큼 이제 나스닥도 같이 따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나스닥만 올라라 이랬는데 전체 마켓이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좀 이어가야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장을 좀 돌아보면 CCIB도 계속 좀 오르고 있고 여기가 여기가 어 something went wrong? What went wrong? Why? 네네. 뭐 다시 되고 있네요. 루시드가 많이 떨어졌다가 뭐 회복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래도 천천히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너무 경영진한테 실망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경영진이 그 디시션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받았고 대마초 주식인 CGC 캐너피 그로스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회복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포지티브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마초 레귤레이션이 여기서 풀릴 거다. 뭐 대마초 레귤레이션이 뭐 내년부터 이제 풀릴 거다 하면서 좀 정확한 아니지만 그래도 룰링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캐밀라 해리스가 좀 더 포프런트에 나오는 그런 스테이지에서 이런 대마초 주식도 풀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 뭐였지? 차지 포인트는 계속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차지 포인트는 계속 비싸다 비싸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도 7%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차지 포인트랑 EV박스랑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차지 포인트는 이제 비싸다 좀 팔아야 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TPGY인 EV박스는 그래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 50불 어제 4% 올라가지고 상당히 에어비앤비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초반에 지금 현재 초반으로 보면 쿠팡은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랑 비즈니스 하는 방향도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엣지 이런 것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e스포츠 어제 12% 올랐네요. GME도 저는 게임스탑을 싫어하진 않지만 게임스탑이 너무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걸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에 GME가 오르면 장이 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장의 질이 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물론 GME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GME는 너무 오버프라이스 돼 있고 이거는 어떤 비전으로 좀 가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이 잘 됐다 그래도 게임 하나가 온라인 게임이 잘 됐다 그래도 그냥 인디케이터로 보고 있어요. 인디케이터로 보고 있는데 GME가 이제 떨어지는 때는 이제부터 좀 투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인디케이터로 보고 있고 26는 이제 어 도대체 여기 인수 하나 왜 이게 계속 안 되지? 잠시만요. 어? 왜 시킹 알파가 안 나오지? 시킹 알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 뭐지? 시킹 알파가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증권사 앱으로 리스트를 다시 보려니까 다시 헷갈리긴 하지만 노이전 크루즈 라인도 다시 이제 크로핑업 하고 있고 투식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투식스는 계속 이 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수가 코헤런트 인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주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인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경영진을 그래도 믿고 경영진이 계속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쟁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투식스가 그 경쟁하는 사이에서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 정도로 싸울 정도면 그 정도로 이제 구미가 당기는 회사면 확실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회사가 이제 펀더멘털만 보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투섹스가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펀더멘털 쪽을 보면서 그래도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음. 이 펀더멘털 안 좋은 회사를 또 인수를 해야 되나 또 M&A를 계속 해야 되나 M&A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건가 이 투식스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엠페이즈 어제 엠페이즈가 좀 올랐어요. 엠페이즈가 초반에 한 7% 정도까지 올랐나? 이거 눌러보면 되지. 고가가 6%였네요. 6%대였네요. 초반에 5% 올랐었나? 초반에 5% 오르고 7% 가는가 했는데 그래도 5.74%에 이제 안정적으로 랜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오타임 하이가 229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엠페이스는 이쪽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탑급 아니면 뭐 테슬라의 경쟁을 이제 물리치면서 이 태양광 시설을 좀 만들려는 그런 회사여가지고 거기에 내국적 기업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믿으면서 최근에 저도 투자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엠페이스는 나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양광 회사인데 여기는 너무 좀 아니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중국 기업을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투명성도 있고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availability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얼마나 내가 잘 접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로 한국 회사들을 다루고 영어가 그래도 좀 되시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좀 잘 만지시는 분들은 번역기가 충분히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서 영어는 좀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그리고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영어는 왜냐면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아니면 넷플릭스 안 봐도 축구만 보셔도 영어 코멘터리가 들리고 한국 코멘터리도 하겠구나.
하여튼 그런 영어는 좀 접할 기회가 많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바로 옆에 있지만 중국어를 접할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기업이랑 리딩이 아예 안 되잖아요. 중국어를 보면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아는 단어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안 되고 물론 한자를 알아도 그게 한 단어만 알파벳 하나만 보는 것 같잖아요. 한 단어에. 그래가지고 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중국을 투자 안 하고 있지만 대초 투자하시는 분들은 강심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주식이 못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중국 주식들이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주가가 약하게 움직이고 주미아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제가 말하는 타겟 프라이스에 못 담아가지고 차라리 예약을 걸어놓을 걸 했는데 분명히 30불 30불 그 영상을 저번에 만들었어요. 주미아는 31불 33불 정도에 사고 싶다. 30불 아래면 거의 무조건 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쉽게도 반등을 너무 빨리 했네요. 반등을 너무 빨리 했고 지금 저도 이제 사놓긴 했는데 그 프로핏 마진이 훨씬 적죠. 그때보다 31분 30 이때는 너무 스포트온 해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 하점이라고 할까요? 이 최근에 봤을 때 그래서 가슴이 약간 아프지만 forget about it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우싱 마켓에 대해서 얘기가 뭐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동산 쪽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물론 한국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부동산 기업에는 투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지금 질로랑 오픈도 랩스랑 그리고 이제 레드핀 이 세 개는 계속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는데 오픈도어는 상장할 때 한번 이제 영상 다뤘고 근데 오픈도어가 가장 먼저 잘 반등을 하고 있네요. 레드핀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나독스에 대한 영상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어제 14% 오르더라고요 나녹스가. 그래서 왜냐면 나녹스 팬들이 아직도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다뤄야겠다 했는데 어제 그래도 50불까지 반등하는 거 보고 그래도 최고점이 88불이었구나. 그래도 가슴이 아프실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한번 뭐 계시면 나녹스 팬들 분들 계시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정확히 뭐라고 할까 한 토픽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얘기 안 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선 그래도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제 체크트캡이라는 회사가 100%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장중에는 140, 100 몇 프로 올랐나?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100% 넘는 주식을 봐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전에 한번 다뤘던 회사거든요.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재밌는 주식이에요. 164% 최고가가 190 몇 프로였네요. 대박이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투자하기에는 약간 리스키하긴 하고 좋은 기업인 것 같긴 했어요. 와 그래도 100 몇 프로 오르는 거 참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편하게 얘기를 해봤고 그러니까 투자할 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에 생각보다 저도 현금 비중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투자할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훨씬 더 많았을 때 현금 비중이 훨씬 더 많았을 때 그런 때 이제 개별 주식에 어떤 걸 투자할까 그리고 내가 이미 보고 있던 종목 중에서 좋은 프라이싱이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 오른 주식들 뭘 투자할까? 예를 들어서 뭐 텔라닥. 근데 텔라닥에는 투자할지는 모르겠고 텔라닥이 많이 내리고 회복을 좀 못하는 주식 있잖아요.
물론 딥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 딥이 온 다음에 그리고 그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 그 더 싸지면 사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올라갈 거라고 봤을 때 싼 거를 좀 담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천천히 그냥 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괜찮은 이 주식 괜찮겠는데 하면 그때 좀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금이 그러니까 물론 뭐 장이 지금 안정화됐다 뭐 안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결론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모르고 있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장이 어느 정도 volatility가 아직 남아 있는 이 장이 uncertainty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또 장이라는 게 180도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좋은 거는 좀 담아두고 안 좋은 거는 좀 빼면서 로테이셔널리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현금 비중이 그래도 저는 어제 영상이었나? 한 10% 정도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20% 있더라고요. 20% 30% 20% 30% 네, 정도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좀 좋은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 주는 미국장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로운 인베스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스닥만 아니고 다 이제 같이 올리는 그런 위아더 월드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환율 좀 볼까요? 환율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1129원 not bad 에다가 10year treasury yield가 1.6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죠. 이제 미국장이 일어나면서 5,400불이었던 게 이제 5,600불 54,000불이었던 게 56,000불 정도 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역시 미국장이 일어나는 그런 텀 트레이딩을 해도 나름 벌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하여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